오늘 거의 이번 타임 마지막입니다. 지금요. 1, 2월, 3, 4월까지, 3월까지 그죠? 4월에 이제 나중에 요약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등기 총론인데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2편의 등기법입니다. 강론에 그죠? 각종 등기 절차를 먼저 고 했어요. 앞전에 고 못한 거는 한 주고 빠진 거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고 그죠? 146페이지 보세요. 등기 고 총칙에 의의만 앞전에 고 소개했죠. 등기 소개할 때 그죠? 부동산입니다. 등기 대상이 부동산이고, 등기라는 거는 부동산 표시도 하지만 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적어서 공시하는 제도인데 그죠? 권리, 부동산 권리를 갑구 얼구에 그죠?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시 나타내는 것이 등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의의만 아시고 그죠? 또 넘깁니다. 149페이지 보세요. 그 등기 2절입니다. 등기 종류인데 요건 강론에서 했기 때문에 분류만 쭉 하시면 됩니다. 등기 대상에 따라 그 첫 번째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좌측에 그죠? 토지 건물만 구분하시고, 두 번째 등기의 그 사항 기능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표제부에 하는 게 좌측에 그죠? 표시 등기. 표제부에는 등기부 표제부죠. 표제부에 부동산 자체, 토지 건물 자체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권리 등기는 이제 갑구 얼구. 갑구에 소유권을 등기하고 그죠? 얼구에 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합니다. 요게 이제 권리 등기고, 또 넘깁니다. 150페이지 그죠? 효력에 따라 종국 등기라는 게 있고 예비 등기가 있는데요. 종국 등기는 그 4번 밑에 4번에 내용에 의한 분류 있죠. 요게 종국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고, 앞에 그 올라가서 예비 등기하면 우리 마지막 강론 마지막에서 배웠던 가등기, 본 등기 하기 전에 그죠? 미리 이제 가등기를 칩니다. 그래서 권리과 소유권 이전 등에 그죠? 요게 이제 예비 등기고, 자 4번에 종국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하면 그죠? 기입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거고요. 등기할 사항을 처음에 소유권 등기부터 그죠?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 요거는 이제 잘못 기입해서 고치는 거고요.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은 기입된 등기 내용이 이제 변경이 생겨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소 등기가 있고요.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말소된 게 잘못 말소돼서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멸실. 요건 부동산이, 멸실은요, 부동산이 그것도 전부가 멸실이 되면 멸실 등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 빠졌지만 강론에서 그죠? 각종 등기 할 때 경정, 변경, 말소, 말소 회복, 멸실. 요 중에서 예상 문제는 이제 하나인데 강론에서 한 겁니다. 말소 등기 있죠. 요 말소 등기가 주로 이제 예상 문제고요. 말소 등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에 따라 맨 끝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 있죠. 주등기 아래에다가 뭐 1에 1, 1에 2 이렇게 하는 게 부기등기입니다. 앞전에 요건 강론에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제 전체 우리 배우면서 또 부기등기 요게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등기를 다 배우고 부기등기 하는 경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은 이렇게 분류만 하시면 됩니다. 151페이지로 갑니다. 바로 등기 사항 해놓고요.
등기 대상입니다. 거기 맨 앞에 그죠? 쭉 보면 2번에 실체법상 등기사항 해놓고 거기 2번에 등기할 사항 괄호 2번에 내려가면 2, 3번에 그죠? 민법 185조 6조 7조가 나옵니다. 185조부터 이제 물건인데 186조가 그죠? 그 다 하시는 민법 이제 1차 하실 때 또 배웠죠. 민법 186조는 갑으로부터 을에게 그죠? 을에게 이렇게 이제 법률 행위 요게 계약이죠.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 때 계약으로 인한 이 계약이 무슨 매매, 증여, 교환 계약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또 이제 각종 제한 물건, 전세권, 저당권 이런 설정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 즉 물권의 득실 변경은 요건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 이제 우리가 등기 그러면 그죠? 출발이 이제 민법이죠. 대부분 계약으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그죠? 그다음이 이제 187조 민법 187조에는 그 조문 있죠. 상속 공용 징수했는데 그죠? 토지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이 앞에 186조가 법률 행위, 187조는 그죠?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 취득은 뭐 없이 그죠? 등기 없이 취득을 합니다. 다만 등기 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처분. 처분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그죠? 요게 185조 6조 참 7조. 근데 민법 시험에 작년 뭐 민법 시험 이야기 할 겁니다만은 민법 시험에 이 등기를 요하는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되는지 이걸 가지고 묻죠. 우리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나온 게 그죠? 민법입니다. 작년에 그죠? 그 187조에 판결 이거 물었죠. 작년 민법 시험입니다. 물권법 그죠? 첫 번째 문제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그랬지만 판결 안에 여러분 세 가지 판결이 있는 거 아시죠? 민법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걸 이제 이행 판결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건 없습니다. 시험에.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등기를 이행하라. 확인은 이제 소유권 등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거고 그죠? 형성 판결이가 아시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죠? 이게 형성 판결인데 이 셋 중에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 요거는 뭐를 해야 되고요? 등기. 판결을 받아도 법원에 판결이 확정돼도 이행 확인 판결 요 둘은 뭐를 해와야 되고요? 등기를 해와야 되고 형성 판결 이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 말이죠. 요건 확정이 되면 뭐 없이 그죠? 등기 없이 요거는 물권이 판결이 확정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민법 시험에 쉽게 나왔죠.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 할 때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이 되면 그죠?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이 형성 판결인데 작년 민법 시험에 이행 판결이 나와가지고 요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 해서 틀리게 나왔죠. 그게 답입니다. 틀린 답이었어요. 작년에 민법 시험에. 그래서 요건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 나중에요. 요 책에는 186조 7조만 소개했는데 그죠? 그 186조 7조에 특히 187조에서 말하는 거죠. 기타 법률의 규정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음 우리 오늘 끝나면 요약집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186조 7조가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것만 아시고 152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그랬습니다. 부동산 써놓고요. 토지 건물인데 뭐 토지 건물 다 아시죠? 주로 이제 가끔씩 묻는 게 우측에요. 거기 153페이지에 맨 밑에 있죠. 그 맨 밑에 거기에 그 표 보십시오. 요거 나중에 또 따로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좌측에 등기 대상인 물건, 우측에 등기 대상이 아닌 거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 좌측에 있는 등기 대상인 물건 중에 가장 최근에 10년간 기출 문제 중에 그죠?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좌측에 8번 보십시오.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해가지고 답이 마지막 문제 답이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방형의 축사. 이 축사는요, 소를 있죠, 소를 키우는 축사입니다. 이 축사가 원래 등기가 안 됐는데 건물이지만 건물이 축사도 여러분 소를 키우는 축사도 건물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 등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요게 마지막 문제 나올 때 그 답이었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정리해 드리니까 따로 그죠? 맨 위에 올라가서 좌측에 1번에 그 1번입니다. 하천 있죠? 국가하천, 지방하천 같은 하천은 소유권과 저당, 권리질권 요거는 저당권에 대한 질권입니다. 요건 등기되는데 우측에 1번 보세요. 등기 대상 아닌 거 하천의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인데 요걸 묶어서 용익권이라고 합니다. 자, 하천 있죠. 태화강 있잖아요. 우리 하천 한강부터 그죠? 강 있죠. 강. 우리 태화강도 태화강 생각하세요. 지적법에서는 하천이 28개의 지목 중에 하천이 그죠? 지목이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기에서 물을 때는 하천도 등기가 되는데 그죠? 그 우측에 용익권 있죠. 민법에 우리도 이거 강론에서 배웠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이제 임차권까지 묶어서 용익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지문 있죠. 요거는 우리 그 등기 종합적으로 등기 대상이나 등기 사항을 물을 때 그죠? 하천이 가끔씩 나오니까 요 하천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저당까지는 되는데 용익권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으면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시작합시다. 법에 하천법하고 등기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우리 이거 했죠. 강론에서도 농지. 근데 이제 농지는 뭐 다 아시죠? 농지도 당연히 등기되죠. 농경지 그죠? 농경지도. 그러나 농경지에는 뭐만 안 된다. 전세권. 요거 나중에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건이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사건이라는 거는 등기 대상인 권리, 등기 대상인 물건 종합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나중에 끝에요. 농지는 전세권 등기가 안 되죠. 농지에는 왜 전세권 등기가 안 되죠? 물으면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법에 규정돼 있다. 어느 법에 있죠? 물으면 농지법이에요. 등기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농지법, 등기법, 민법. 빨리 찍으세요. 민법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민법이에요. 민법 303조 1항에 전세권의 의 2항에 303조 2항에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오늘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기 물건은 그냥 우선 참고로만 보시고 축사하고 하천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154페이지 보세요. 그 위에 3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물권하고 채권인데 민법에 대부분 민법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자 물권 채권이 있는데 그죠? 그 2번을 먼저 보세요. 채권 중에 거기 보면 부동산 임차권하고 환매권 우리 배우죠. 이것도 임차권 환매권은 민법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요거 등기되는 거 임차권 등기 환매권 등기 했죠. 강론에서 앞에 물권 중에 그죠? 쭉 앞에 써놓은 거 있죠. 1번에 위에 올라가서 물권 중에 거기 2번을 보십시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그 앞에 토지 앞에 요거 쓰십시오. 주위 요거죠. 정확히 말하면 주위 토지통행권 이건 등기할 수가 없죠. 자 내용은요. 이것도 민법 시간에 물권법에서 여러분 물권법에서 배우는데 자 점유권 유치권 우리 시험에도 가끔 묻는 게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등기 안 됩니다. 점유권도 그렇지만 유치권의 내용을 묻는 건 민법이고요. 우리는 유치권 자체가 등기되냐 안 되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요거는요. 묘지에 대한 거죠.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고 민법에도 배웁니다. 문제는 중개사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민법 시험에서 가끔 나오죠. 분묘기지권, 묘지. 이 분묘라는 게 이게 묘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할 때요. 특수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요. 일정한 지역 주민, 민법 시간에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땅을 마을입니다. 시골에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공동 이용할 때 그때 이제 특수 지역권 그러죠. 그 다음에 동산질권 이거는 동산에 대한 거니까 등기 안 되고 당연히요. 주위 토지 통행권 그랬죠. 끝에 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요. 민법 시간에 상린관계라고 들어보셨죠.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이건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이 권리는 물권이 아니죠. 독립된 상린관계의 한 내용입니다. 민법 시험에 상린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주위토지 통행권. 요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등기 효력입니다. 4절에 종국 등기 효력 그래 놓고요. 그 6가지가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뜻만 아시면 되고 그 나중에 예상 문제는 그죠? 156페이지 그 추정력 있습니다. 6번에 권리의 등기 추정력 요게 예상 문제고 앞에 자 종국 등기 본등기 효력인데 그죠? 첫 번째 방금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있죠. 첫 번째 이건 뭐 민법 또 민법 186조입니다. 187조는 뭐 없이도 그죠?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거고 186조죠. 거기 써진 게 법률행위 계약 등을 하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거죠. 계약 매매 계약을 했으면 등기해와야 물권이 뭐 된다 변동 요거고요. 두 번째 155페이지 보세요. 그 2번에 대항 요건이 방금 앞에서 우리 그 부동산 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채권 이 채권은 임차권 환매권 같은 채권은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요게 대항적 또는 대항요건을 등기고 그 다음에 있죠. 이런 거 우리 했죠. 강론에서 무슨
뭐 전세권 이런 거 등기할 때 그죠? 각종 뭐 기간 같은 거 특약 이런 특약 사항을 등기해 두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3번에 그죠? 점유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민법입니다. 오늘 대부분 뭐 민법 이야기죠. 245조 2항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245조요. 1항은 자,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토지죠. 주로 묻는 게 토지를 1항을 몇 년간 점유하면요? 20년. 20년을 점유하면 이거요. 우리 시험에도 가끔 나오죠. 20년 점유만으로 물권 점유 시효 취득 시효 말이죠. 소유권 취득합니까? 20년 점유하고 등기를 해와야 됩니까? 등기. 이거 해와야 된다. 내용을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는 요거 등기해와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245조 2항입니다. 이번에는 등기부 시효 취득이죠. 거기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이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인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왜 무권리자인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무권리자인데 왜 등기되어 있을까요? 시험에 안 묻습니다. 진짜. 그러나 등기되어 있으면요. 무권리자이면서 요거 몇 년간 점유하면 됩니다. 10년. 이거 우리는요. 요것만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물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이건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는 딱 두 가지. 앞에 245조 1항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해 와야 된다는 거고 2항 요거는 무권리자이면서 등기가 돼 있으면 10년만 점유하면 되는데 왜 이건 10년이죠? 물으면 뭐가 돼 있으니까요. 등기가. 그때 등기에 마치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은 등기한 권리들은요. 등기한 순서 있죠. 에 따라 순위가 확정됩니다. 자 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이제 등기한 권리의 순위 1번 전세권이 먼저 등기됐으니까 1번이고 2번 저당 이건 나중에 후에 등기되니까 2번이죠.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순위 확정의 효력 뜻만 아십시오. 여기는 개념만 5번으로 갑니다. 후등기 저지력인데요. 형식적 확정력인데 실제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이 말보다는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상권 아니면요. 전세권이 나오는데 시험에 하나의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있죠. 여러분.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 건물에 이게 말소 소멸되었으나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이 등기가 다시 동일한 내용에 또는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을 이중이라는 거는 지상권이 있는데 또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요.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다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죠. 그게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 내용으로 지상권 등기 이중으로 다시 할 수 없고요.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건물에 우리 학원 건물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게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 내용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으로 등기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 말하는 후등기 저질이고, 자 6번입니다. 나중에요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추정적 효력, 요게 예상 문제입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그죠?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일단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판례로 이 추정력을 법에 규정이 없고 그죠? 판례 있죠, 판례. 판례로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자 우측에 있잖아요, 그죠? 157표 이거 따로 정리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나 요약 정리를. 추정력 범위 그래 놓고요, 딱 둘 중에 하나 묻습니다. 인정 부정인데 추정력이 인정은 있는 거고 부정은 추정력이 없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죠? 우선 가장 쉽게 이거 보세요. 오늘 뜻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갑으로부터 소유권부터 그죠? 을에게, 자 매매 계약 있죠? 뭐 부동산입니다. 건물이면 요 건물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가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은 있죠. 을은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자 지금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거죠. 추정이라는 게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 건물에 매매해 가지고 여러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여러분은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판례가 인정합니다. 반대로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갑이 하겠죠. 민법도 똑같습니다. 갑이, 자 매매가 갑이 을한테 매매해 놓고 그죠? 갑이 이 매매가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걸 주장하면, 갑이 주장하는 자가 그죠? 대공식이죠. 아시죠? 주장하는 자가 매매 무효를 뭐 해야 됩니다. 입증. 입증이 증명입니다. 증명. 이게 이제 등기돼 있는 당사자, 등기돼 있는 을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반대 당사자 갑이, 을이 갑하고 을의 매매가 무효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갑이 주장한다면 대공식이죠. 민법에 무효, 취소 등부터 해서 주장하는 자가 뭐를 해야 됩니다. 입증을. 그것도요 소송에서. 소송 이야기는요 여러분 시험에 추정력 물을 때 그죠? 이 소송 이야기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소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추정받는 당사자는 입증 책임이 없죠. 상대방 당사자에게 있다. 이거죠. 이게 추정력입니다. 자, 갑구의 소유권 등기부터 을구의 전세권, 특히 잘 묻는 저당. 저당도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자로 추정을 받죠. 그리고 저당권에서 채권액이 1억 있죠. 1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요 1억의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추정력입니다. 작년에 있죠. 민법 시험에, 민법 이야기 오늘 많이 합니다. 작년 민법 시험에 등기 문제가요. 민법 시험에 꼭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하나가 아까 물권 변동 있죠. 186조 7조 묻는 게 하나 나왔고, 작년에 민법 시험에 요 추정력 요거 묻는 게 박스 문제 있죠.
박스 문제라는 거는 기역, 리언, 디귿, 리얼 해놓고요. 틀린 거 2개 찾아라 해가지고 작년 민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역, 리언, 디귿, 리얼 이렇게 찾는 거 있죠. 이게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있죠. 다음 타임에 우리가 요약집 하면서 기출 문제 하면서 민법에서 나온 거 있죠. 이것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그 마무리하고요. 총론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입니다. 벌써 세법 있죠. 다음 주에 하고요. 요약집 요거 찍어 드릴 겁니다. 요거 작년 건데 작년 거예요. 수정해 가지고 개정된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추가된 게 법이 개정이 있죠. 세법 같으면 개정이 많이 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세율이라든가 공시는 개정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조금 이제 작년 시험도 좀 반영하고 해가지고 요거 좀 인쇄 이번 주에 어제 그 원고 넘겨가지고 좀 인쇄소에서 이번 주 다음 주면 도착할 겁니다. 다음 주말 정도 4월부터 요걸 할 거니까 요거 갖고 오시면 돼. 요걸로 하실래? 요걸로 하실래? 이거 이 두꺼운 책으로 하실래? 요걸로 하실래? 요걸로 하시면 돼. 네, 요 안에 다 넣어드릴게요. 편집 쫙 해가지고 책처럼 해가지고 4월부터 요걸 하시면 돼. 요것만 다 하시면 돼. 요거 한 100페이지 조금 넘어요. 편집을 좀 크게 해가지고 글씨도 키우고 해서 요걸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 추정력 있죠. 요거를 뜻만 알고 계시고 아직 뭐 이 내용 이번 첫 타임이니까요.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가면 소송에 가 우리 실무 아니더라도 그죠? 이 우리 입증 책임 이거 주장 민법에서도 그죠? 여러분 매매가 만약에 보십시오. 매매가 뭐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죠. 민법은 다 비정상적인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매매가 무효다. 뭐 비진리 표시로 무효다. 허위 표시다. 착오로 했다. 사기 강박을 당했다. 이런 그래서 무효다. 취소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를 해야 된다. 입증을. 그죠? 입증을. 그래서 중개하러 가셔도 그죠? 법에는 계약서를 물론 매매 계약서 같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으면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 그러나 그 5년간 보존해야 되지만 여러분 거의 중개 뭐 폐업하더라도 그죠? 폐업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 거의 한 10년이 지났어도요. 매매 계약 해놓고도 10년 후에 와서 뭘 따집니다. 계약이 잘못됐다. 그죠?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이런 걸 계약서 5년이지만 나중에 그죠? 남겨둬야 되고 또 요즘은 하도 이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 중개할 때도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할 때 녹음도 있죠. 녹음도 많이 합니다. 녹음. 그런데 이제 녹음을 해두는 거는 나중에 이제 중개사들이 책임을 또 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 분쟁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런 입증 책임이 그죠? 입증 책임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 무슨 사건, 뭐 정치적인 사건도 있고, 뭐 정치인들 중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요즘 뭐 문자 내용, 카톡에 들었던 내용, 그죠? 카톡에 들은 내용 이거 전부 증거 자료로 다 제출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이 나중에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입증을 하면 소송에서는 그죠? 입증하면 이기고 입증 못하면 집니다. 그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등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 두 가지 추정력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요거는 틀린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선
그 뜻만 아시고 158페이지 넘겨서 맨 위에 7번에 있죠. 공신력 불인정인데 등기는 그죠? 공신력이 없다죠. 자, 등기를 믿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매매 등을 할 때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만약에 이 등기가 부실 등기나 위조된 등기였다. 그러면 자, 부실 등기나 위조된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거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수 없다. 여러분,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 등기가 만약에 부실 등기나 위조된 등기였다면 이건 보호받을 수 없다. 그게 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없다. 공신력. 요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되고, 가등기는 있죠. 밑에 내려가면 그 2번에 가등기는 뭐 여러 개 쓰고 있지만 본 등기 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가등기는 1번 소유자 갑이 있고 우리 했죠. 가등기. 2번에 가등기가 들어와 있다. 을이. 가등기를 치는 거는 그죠? 가등기를 쳐놓은 거는 물론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받아오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치는데 그죠? 중요한 거는 요거죠. 가등기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가 무슨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 그래서 가등기만으로는 딱 하나 순위 무슨 효력만 있습니다. 보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가등기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물권 변동이나 이런 효력은 없죠. 아직 순위가 뭐돼 있다? 보전. 이게 나중에 방금 이야기한 가등기 본등기 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 요거 알고 계시고,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159페이지 보십시오.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인데요. 쭉 요것도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앞에는 그대로 두시고 넘겨가지고 그죠? 그 실체적 유효 요건 해놓고 넘겨보시면 구체적으로 그죠? 완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 거기 그 161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그 내용이라고 써놓고요. 그 1번에 모두 생략 등기라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3번에 그 밑에 내려가면 실제와 다른 등기원에 대한 등기, 무효 등기 유효, 이렇게 네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이거 한 나중에 요약집에 보면 그죠? 한 20개 지문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죠? 유효냐 무효냐 요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161페이지 맨 밑에 이 모두 생략이 무슨 말이냐면, 모두라는 말은요, 모두가 한자로 그 모두가 첫머리 이런 뜻인데, 갑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갑이 을한테 미등기 부동산을, 자 보세요. 우리 이건 강론에 보존 등기할 때도 하고요. 또 추정력에서도 앞에 했던 추정력에서 요 말이 나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했죠. 그럼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으면 갑이 건물로 주로 많이 물어요. 갑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양도인 갑의 명의로 등기해가지고 보존 등기해서 을한테 무슨 등기 해줘야 되죠? 원래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금 있죠. 오늘 나오는 이 전체가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이려면 여러분 갑이 등기해가지고 을한테 넘기면요, 갑이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세금을 뭐 줄인다 그러는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뭐하고 생략.
그걸 무슨 생략이라 합니다. 모두 생략이라 그래. 그러니까 양도인 명의에 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이 말입니다. 이 말 생략하고 양수인 있죠. 양수인 명의로 직접 무슨 등기했다. 보존. 원래 이게 못하게 돼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보십시오. 양도인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해가지고 이전해야 되는데 을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하러 가면 이거 안 받아줍니다. 등기를 안 받아줘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직접 하였다면 어떻게 했는지 을이 보존 등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죠? 어떻게 했느냐? 그건 뭐 편법, 불법, 탈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겁니다. 자,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했는데 보존 등기 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런데요 작년에 아까 추정력 물을 때요 제가 듣기만 하십시오. 나중에 이 설명 내용 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소송에서요 을 명의에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도요 추정력이 있다는 거는 을 명의의 등기에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데 양도인 갑이 소송에서 양도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갑은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갑이 부인하면 을의 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게 추정력 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일단은 여기서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겁니다. 을 명의에 갑의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을이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요거고요.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갑을병. 우리 시험에는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 무효만 주로 잘 나왔는데 최근에까지 민법에는 갑을병 자 사례로 나오죠. 이거 뭐 다 알고 있죠. 갑을병. 근데 갑이 을한테 넘기고 을이 병한테 넘기고 그런데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 되팔았다. 그러면 등기는 원래 갑에서 을에서 병 이렇게 순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을을 뭐하고요? 을을 생략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일반 결론은 이거죠. 일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일반적인 삼자 합의 있죠. 갑, 을, 병 삼자 합의하에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 삼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삼자 합의가 없었다면 병은 을을 뭐 했어 그죠? 대신해서 갑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삼자 합의 없어도 이루어지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우리 시험에요 작년에 등기 시험에는 원래는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를 받아오고 을이 병한테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원래 그죠? 근데 을이 등기 청구를 안 하면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 안 하면 병이 을을 뭐 해서 대위에서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민법적으로 따지면 원래 을이 실체법, 절차법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을이 원래 등기 받아와야 되는데 을이 안 받아오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가서 등기 청구한다. 그죠? 그때
을이 원래 등기 권리자인데 누가 대신하는 겁니다. 병이. 이걸 작년에 우리 등기 시험에 물었고요. 민법 시험에는 이거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여러분 오늘 민법 문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장진종 선수가 하는 민법을 장진종이 제대로 안 하니까 장진영이가 한다 그죠? 예. 토지거래 허가지역 물었죠. 작년에 민법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이건 을은요. 을을 빼버리고 을을 생략하고 갑하고 누가 허가받았어? 병이. 그럼 갑하고 병은 허가받았지만 누구를 생략했다? 을을. 그래서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여러분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도 토지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죠? 그러면 민법 맨 앞에 배울 때도요. 여러분 원래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등기 벌칙에 등기법에 여러분 보세요. 등기법 벌칙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등기법에 등기특별조치법이 원래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조세포탈, 세금포탈, 투기 이런 목적에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못하게 돼 있는데도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걸리면 안 됩니다. 실무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중개사법에서 제대로 이야기 안 했죠? 안 걸려야 된다. 코로나가 위험하다 그죠? 안 걸리면 된다 그죠? 안 걸리면 그죠? 안 걸리면 된다. 그런데 걸리면 이제 잘못해 죽는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데 걸리면 처벌됩니다. 그걸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는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 위반이다. 그죠?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못하게 하는데도 저걸 하게 되면 유효지만 처벌을 받는다. 그게 단속 규정 위반이고 허가구역에서는 왜 무효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을을 생략하면 갑을 을병이 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을이 생략되면 이건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이다. 효력 규정 위반이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작년에요. 그럼 제가 이 등기법도 갖고 다니지만 민법 있잖아요. 민법 문제 나란히 있잖아요. 나란히 50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어라. 이거 민법 문제예요. 여러분 민법 시험에 답이 허가구역 물어가지고 허가구역 안에서 갑을병이 무슨 등기했다? 중간생략.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유효라고 틀리게 나온 게 작년 민법 50번. 52번이 아까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된다 해서 틀린 답이 52번. 53번이 등기 추정력. 오늘 첫 시간에 하는 게 전부 민법 시험에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하고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있죠. 책에 162페이지 맨 아래에 거기 3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요것도요. 정여를 거기 맨 앞에 요거 설명합니다. 제가 정여를 매매로 등기한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하고 또 하나 더 설명. 자, 여러분 보세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계약이 민법에는요. 계약이 뭐가 잘못됐다. 전부 뭐 의사표시 불일치부터 그걸 하고 우리는 계약과 등기가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게 일치하면요. 당연히 등기가 유효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한다? 불일치하면 민법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할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불일치하는 게 나온다고. 비진리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정상적인 계약은 시험에 안 나와요. 전부 비정상적인 것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계약과 등기가 일치하면 이건 당연히 유효인데, 자, 계약은 정려해놓고 정려세가 세금이 세율이 높고 정려세가 무거우니까 세금을 뭐 포탈하려고 또는 세금을 뭐 절세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정려, 민법적으로 분석하면 이거 아시죠? 정려는 유효, 매매는 무효지만 매매로 넘어간 등기, 하여튼 정려를 매매로 등기해도 등기 자체는 뭐다? 유효. 이건 유효다, 그죠? 이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유효, 무효. 그런데 이제 자, 또 하나가 이거 민법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고, 또 하나가 이거죠. 엑스토지. 다 들어보셨죠? 엑스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착오로 지번 등의 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당사자가 Y 토지에, 이건 착오, 지번의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Y 토지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민법적으로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다? 무효.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계약과 등기는 무효입니다. 우리 시험에 또 하나 나온 게 이거였죠. 강론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게, 그죠?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권을 등기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또 뭐 만들어낸 말도 많죠.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물었던 게, 그죠? 민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 앞에 X 토지나 전세권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나 임차권에 대한 계약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Y 토지를 X 토지로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경정이 아까 고치는 거, 이거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법적으로 Y 토지나 임차권 등기가 무효니까 이걸 뭐 해야 됩니다. 이걸 말소하고 갑과 을은 다시 어디에 다시 등기해 가야 됩니다. X 토지나 전세권을 다시 뭐 해야 됩니다. 등기. 이 자체가 뭐니까요? 무효니까. 요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이게 민법이고요. X 토지, Y 토지 이런 거는. 그러나 우리 시험에도 요거 묻죠. 유효냐, 무효냐.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요 마지막은 유효, 무효.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무효 등기 유용. 여기는요, 여러분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등기가요, 맨 앞에고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효인 가등기나 저당.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민법에 가등기나 저당이 무효인데요. 이게 무효인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당사자가 요 가등기나 저당에 대한 계약을 합의를 다시 하고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사용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유용. 이게 무효 등기 유용이에요. 유용은 다시 쓰는 겁니다. 무효인 거를. 자, 민법에 무효행위의 추인 들어보셨죠? 무효인 행위도 원칙은 추인이 안 되지만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기로 합의했으면 무효인 행위도 추인할 수 있는데, 다만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여기처럼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고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그죠? 같습니다. 그런데 표제부 등기 있죠, 여러분.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는 거는요, 들어보세요. 건물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건물이 등기돼 있다가 이 건물이 멸실,
멸실이라는 거는 건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이 있다가 멸실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도 무효인데 멸실 신축을 했어요. 다시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 건물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멸실된, 자 아까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유용하면 뭐가 됩니다? 무효. 무효. 요게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이게요 나중에 여러분 요약집 안에 20개의 지문이 들어갑니다. 20개의 지문. 20개의 지문을 써놓고 유효냐 무효냐, 결론은 여기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효냐 무효냐, 요것만 묻는 거니까 요걸 여기 책이 다 아닙니다. 이거 이 요약집에는 책에 없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물론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 때 오늘 요 네 가지 그림 보세요. 요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 빠진 거는 이제 요약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160 쭉 넘겨서 이제 68페이지 있죠. 등기소하고 등기관, 이거는 출제 빈도가 아주 작습니다. 딱 한 페이지로 등기소하고 등기관 요 책에 있는 거를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두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등기부로 갑니다. 176페이지 앞 뒤에 있죠. 등기부 뭐 구성 뭐 이런 거 다 빼고 요것만 보고 계세요. 180 했죠. 우리 이미 181. 요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는 요 등기부 요것만 보고 계세요. 그 뒤에 있는 거 있죠. 뭐 장부 보존 이런 거 요약해 드리면 요약집 읽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등기부만 보고 계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보십시오. 등기 절차가 남았습니다. 요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전체가요. 여러분 여기부터 오늘 나머지 시간 있죠. 다음 시간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 등기 절차 요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강론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절차 요거 남았습니다. 요걸 오늘 남은 시간에 요 둘째 시간부터 요 절차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